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입시전략팀장 명건재입니다. 자, 이번 수능 치르느라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뜻한 바를 이룬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뜻하지 못한 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학원에 사관학교 경찰대학을 목표로 하는 선행반과 정규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입시를 한번 지도해 보면서 느꼈던 거는 확실히 일단은 무조건 1차 시험 통과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되든 뭐 최초 합이 되든 간에 1차만 통과시켜 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좀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완성을 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1차 합격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여러 학생들을 많이 지도했잖아요. 물론은 뭐 대부분 학생들이 다 우수한 성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까지 다 했는데, 조금 그 몇몇 낙마한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자기 관리 측면에서 조금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오는 목적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선생님들과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엄격한 자기 관리가 이제 통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조금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약간 감이 떨어진 친구들은 선행반 같은 거 일찍 등록해가지고 수능에 대한 감, 그리고 1차 시험에 대한 감도 익히면서 자기가 좀 절제된 상태에서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사진은 이렇게 서울대비 사관학교 출신 강사진 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저번에 이제 합격한 졸업생들이 원장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졸업생들이 이렇게, 졸업생들이 아니죠, 이제 예비 생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관학교 경찰대학 합격하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말, 뭐 학비나 이런 면에서도 문제 없고 직업적으로도 보장돼 있고, 특히 그 군조직에서는 엘리트 집단으로 이제 취급받기 때문에 사관학교 경찰대 입학은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 파트별로 각각의 이제 서울대 출신 강사진들께서 직접 연구를 합니다. 연구소를 설립하셔가지고 사관학교와 경찰대학교 문제를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출제 성향들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6개 공사 각각 이제 졸업하신 전문 강사진 분들도 사관학교의 시험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관학교 전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뭐 미리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그 영상 자세하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경찰대는 육사, 해사, 공사, 그 사관학교는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경찰대학도 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경대, 사관학교 동시에 이중 지원을 해가지고 좀 더 좀 뜻하는 바가 있는 학교로 가는 게 더 좋겠죠. 자, 요거는 25년도, 즉 이제 올해 평가했던 이제 선발 계획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우선 선발은 35, 35 해서 학추가 35%, 적성 우수가 35% 이렇게 됐는데, 학교장 추천을 못 받은 친구들은 적성 우수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선발은 25% 내외인데, 그 우선 선발에서 조금 비선된 인원들이 종합 선발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발하게 되고, 우선 선발한 친구들 중에서도 등록을 포기한 친구들도 몇 명 있기 때문에 종합 선발의 비중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선발은 면접 시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수능을 안 보는 대신에 본인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뽑겠다, 요거를 보면 되는 거죠. 즉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뜻하는 바가 크고 군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1차 시험만 붙으면은 이제 면접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면서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1차 시험을 잘 봐야겠다, 여기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력 검정은 육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관학교랑 좀 다릅니다. 5개 종목을 평가하는데,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왕복 오래 달리기, 뭐 악력 시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틈틈이 뭐 체력 관리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좀 짜잘짜잘하게 달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틈틈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험은 이렇게 있는데, 좀 참고로 육사가 조금 면접 보는 파트가 많습니다. 요거는 면접 시즌 때 한번 더 딥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2025년도는 조금 추하 추정 컷 봤더니만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특히 영어 과목이 엄청 어려웠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남자, 여자 이렇게 추합 커트가 이렇게 되고, 아마도
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겠죠. 정확한 결과가 공개는 안 됐는데 대충 우리 학원에서 진단해 봤을 때는 이 정도 커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선발은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 85기 대표 합격생들 와가지고 이제 저 팀장님과 간단하게 이제 면접하면서 그 인터뷰하면서 한 그런 후기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요것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합격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연도는 중요한 게 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신설된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선 선발에서 35, 35% 그리고 종합 선발은 25%였는데 각각 5%, 5%, 10%를 이렇게 따로 추출해가지고 미래 국방 인재라는 전형으로 하나 세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긴 하지만 1차 시험을 안 봅니다. 즉 1단계에서는 학생 그 서류평가, 즉 생기부와 내신 요런 거 챙겨가지고 보겠죠. 여기서 1단계를 한 다음에 2단계 면접시험까지 보고 나면은 수능에서는 최저 기준만 맞추면 합격을 시켜주겠다. 요게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기부에 좀 자신이 있다, 내신 성적에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요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을 보시면 알겠는데, 본인이 딱 성적표를 봤을 때 뭔가 애매하다, 어떤 전형을 노려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학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상담해서 맞춰 드립니다. 그동안에 단연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전형이 뭔지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면접시험이 참고로 800점입니다.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현욱 팀장님이라고 해서 회사 출신 기본 팀장님이 계신데 요분 대신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의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육사랑 거의 비슷하고, 여기는 아까 전에 체력 검정 3개 종목이죠. 달리기, 시덥, 푸시업 요거 3개 종목을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렇게 AI 면접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AI 면접은 기본적으로 면접이라 하면 또 면접관과 피면접자, 즉 지원자 간의 면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면접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AI 시스템이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지원자의 동작이나 제스처, 말하는 말투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점수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접 전문가의 팀장님의 좀 지도를 받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도 이렇게 추합 추정 컷이 이렇게 했고요. 육사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도 마찬가지로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팀장님과 간단한 이제 면접을 진행했으니까 이 영상도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군사관학교는 우리 박경혜 소령님이란 박경혜 팀장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신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군사관학교는 특별하게 보면은 면접시험 비중이 그나마 제일 높다. 근데 다 육해 공군사관학교는 우선 선발에서 면접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도 일단 1차를 통과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다. 일단 최우선적인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체 검사를 많이 타이트하게 봅니다. 왜냐면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특히 압력받는 환경에도 견뎌야 되는데, 이런 신체 검사에 좀 자신 있다, 자기 신체 결격 사유가 없다 싶은 친구들은 공사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육해공사관학교 중에서 그래도 커트가 비교적 높습니다. 높아도 거의 다 또이또이하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정도는 좀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사도 이렇게 합격자들이 와가지고 저희랑 한 인터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호사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간호사관학교는 특징이 이렇게 이제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 하는데 당연히 면접 시험이 들어갑니다. 면접 시험 들어가고요. 여기는 면접 시험을 조금 타이트하게 봅니다.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해서 심리 검사 위주로 많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 면접도 봅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서를 작성할 때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여학생들의 공동체 생활 경험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면접 시즌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지원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표본을 내기가 좀 측정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육해공군
통합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그 언저리에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참고로 여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지원해서 이제 합격한 친구가 또 저희랑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요것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찰대학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해군사관학교 전현욱 팀장님께서 이제 해군사관학교 그 컨설팅도 관리를 하셨는데 홍콩 MBA 이제 이수하셔가지고 경찰대학도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면접 때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경찰대학교 출신의 변호사분께서 직접 면접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경찰대는 이렇게 있는데 육해공사의 그 우선 선발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수능이 500점으로 되게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경찰대학교 1차 시험은 또 난이도 자체가 좀 높고 창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합격자 명단이 있고요. 원점수를 봤는데, 자, 올해는 영어가 90점이었어요. 사관학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어가 이번에 엄청 어려웠거든요. 40점, 50점 받고 막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정도로 되게 영어가 어려웠는데 이번 경찰대학교는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90점이죠.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커트가 올라간 게 보이므로 이번 경찰대 영어 시험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이렇게 보고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찰대학교 출신의 변호사분께서 직접 경찰대학교 면접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경찰대학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 만큼 그만큼 면접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22년도에 수석과 차석을 배출했을 정도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깊다,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을 이렇게 한 친구들이고, 자, 사관학교 1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영상이 별도로 있으니까 한번 딥하게 한번 보시려면은 그걸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테지만 국영수 이렇게 보는 거고, 국어 영어는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수학은 수능과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미적분이나 뭐 요 부분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게 들어간다, 수능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찰대학교도 동일합니다. 경찰대학교도 수능과는 조금 비슷한데 출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짧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80분 동안 수1, 수2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사진들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게 될 거고, 이렇게 이번 올해 그 1차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자, 재수 N수생분들은 이제 종합반, 선행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7일부터 당장 선행반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빨리 잃어버렸던 감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찾으면은 찾을수록 좀 더 유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선행반은 12월 7일부터 등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주중 몰입반은 재수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 몰입반은 아예 오전 9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월화수목금 다 타이트하게 저희가 맞춰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반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일반이나 토요반, 일요반 이렇게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사관학교 경찰대학 기본적으로 국영수 파트는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자,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사관학교 유형을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수학, 뭐 공통수학이라든지 중학수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빨리 다 다져놓고 차근차근 단계를 높여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파이널 때는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집중적으로 풀게 된다 해서 이런 방법으로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조금 약한 분야가 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등록을 해가지고 조금 더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합격생들이 이렇게 화환을 이렇게 보내줬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국어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뭐 5점 정도 하락했고, 독서와 문학은 이렇게 나오고요.
예, 오답률 상위는 뭐 다 똑같겠죠? 거의 비슷비슷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 그 사관학교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한 40점, 50점 맞은 친구들도 되게 허다할 정도로 영어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영어는 듣기가 없습니다. 듣기가 없고 유지혁 연구소장님께서 이 출제 경향에 맞는 그 문제들을 직접 선별하고 제작하셔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뭐 이렇게 있는데 생소한 낱말들과 복합문 문장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군사 영어 교재에서도 뭐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사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소장님께서 직접 분석을 한 건데 구조적인 풀이 연습과 1등급 확보에 대해서 뭔가 좀 규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학을 담당하고 있긴 한데 수학은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습니다. 수 1, 2가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난하게 나왔다. 예, 적절하게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배분됐는데 조금 창의력을 요하는 미적분 파트에서 창의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능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뭐 확통보다 이번에는 선택 과목에서 확통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